조선의 최고 권력자 지존무상의 왕, 그들이 먹는 수라상에는 전국 8도의 최고급 산해진미가 올라왔고 수백 명의 궁녀와 신하들이 왕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무언가를 신나게 먹었으면 당연히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도 있었겠죠? 우리는 사극에서 왕이 밥 먹는 모습은 많이 봤어도 화장실에 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왕의 침전에는 화장실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였던 왕은 볼일을 볼 때조차 혼자만의 프라이버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뒷조사 채널에서 냄새나지만 절대 채널을 돌릴 수 없는 기막힌 이야기, 왕의 대변을 부르는 우아한 이름 매화와 살기 위해 그 똥의 맛까지 봐야 했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 내의원 어이들의 눈물겨운 극한 직업 생존기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조선의 왕들은 뒷간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이 왕을 찾아왔죠. 왕이 아랫배에 신호를 느끼고 눈치를 주면 대기하고 있던 지밀 궁녀들이 다급하게 무언가를 들고 뛰어옵니다. 바로 왕의 전용 이동식 변기 매화틀입니다. 왕의 변은 냄새나는 똥이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매화꽃에 비유되어 매화라 불렸습니다. 자, 이제 왕이 매화틀에 앉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왕이 힘을 주는 그 뻘쭘한 순간 최고 상궁과 궁녀 3명이 왕을 둘러싸고 대기합니다. 전하, 옥체에 힘을 주시옵소서. 왕은 수치심을 느낄 새도 없이 궁녀들의 부담스러운 응원을 받으며 매화꽃을 피워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식단이죠. 수라상에 매일같이 올라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들야들한 갈비찜, 진하게 우려내어 고기 육즙이 살아있는 갈비탕,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이 가득한 최고급 육류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되었듯 육류 위주의 고단백 식단은 배출될 때 그야말로 지옥의 악취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름만 향기로운 매화일 뿐 실제로는 고기가 소화되면서 뿜어내는 지독한 가스와 냄새가 좁은 방안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궁녀들은 숨을 꾹 참은 채 이 지독한 냄새마저도 전하의 향기로운 매화 향기라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매화의 냄새도 무거웠던 것이죠. 무사히 매화꽃을 피워낸 후의 상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볼일을 마친 왕이 휴지를 뜯어서 닦았을까요? 아닙니다. 지존무상인 왕의 손에 직접 오물을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대기하던 전담 궁녀, 이른바 보기상궁이 출동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거칠거칠한 종이가 아니라 물에 적신 최고급 비단, 명주 수건이 들려 있습니다. 보기상궁은 이 부드러운 비단 수건으로 왕의 은밀한 부위를 직접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만약 힘 조절을 잘못해서 왕이 따가움을 느끼거나 생채기라도 난다면 왕의 옥체에 흠집을 낸 죄로 당장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에게 왕의 뒤처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극한의 서비스업이었습니다. 대변뿐만 아니라 가스 배출, 즉 방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근엄하게 어전회의를 하다가 속이 안 좋아 뿡 하고 방귀를 뀌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하들이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의학에서 방귀는 옥체의 장 건강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시그널이었습니다. 왕이 낀 방귀 소리가 맑고 경쾌한지 아니면 무겁고 탁한지에 따라 내의원 어이들은 왕의 소화 상태를 유추했습니다. 심지어 냄새가 유독 심하면 최근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어 장에 무리가 간 듯하옵니다. 라며 즉각 처방을 내렸죠. 왕의 생리 현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보 데이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어땠을까요? 선대왕의 무덤에 참배를 가거나 피부병을 고치러 온양 온천을 떠날 때 수백 수천 명의 군사와 신하들이 왕을 호위하며 장엄한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이 거대한 행렬이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왕의 아랫배에 급한 신호가 왔을 때입니다. 가마 안에서 왕이 다급하게 식은땀을 흘리며 수신호를 보내면 행렬의 총책임자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행진을 멈추어라. 수천 명의 군사들은 그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깥쪽을 향해 거대한 방어벽을 칩니다. 그리고 행렬의 한가운데
매화막이라고 불리는 임시 화장실 텐트가 빛의 속도로 뚝딱 설치되죠. 복이 상궁이 땀을 뻘뻘 흘리며 미리 챙겨온 매화틀을 들고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왕은 헐레벌떡 그 뒤를 따릅니다. 텐트 밖에서는 수천 명의 정예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든 채 쥐 죽은 듯 숨을 꾹 참고 지존무상의 볼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길바닥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피워내는 매화꽃이라니, 권력의 정점이란 이렇게 똥 싸는 순간조차 거창하고 유난스러운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배출된 매화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내의원으로 직행합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엘리트 천재 의사들이 모인 내의원에서는 이 배달된 매화틀 뚜껑을 열고 역사에 남을 정밀 분석을 시작합니다. 눈으로 색깔을 보고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것까지는 현대의학의 대변 검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망의 마지막 단계, 어의는 왕의 변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변에서 단맛이 나면 당뇨병을 의심했고, 쓴맛이나 짠맛에 따라 왕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수십 년간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 의사들이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왕의 똥을 찍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똥맛을 제대로 구별해야만 출세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끔찍한 직업이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왕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록과 일상사를 들여다보면 조선의 왕은 자신이 싸는 똥의 냄새와 맛까지 신하들에게 철저하게 검사받고 심지어 뒤처리마저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어쩌면 가장 프라이버시가 없었던 불쌍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냄새를 참으며 똥을 찍어 먹었던 궁녀들과 내의원 어이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조 뒷조사가 털어본 은밀한 매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비위가 조금 상하셨더라도 역사적 팩트이니 유쾌하게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엔 냄새 안 나고 더 기막힌 도파민 폭발 조선 야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